저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하는 위기감을 공유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인 줄 압니다. 아직 약속된 시간에서 3, 4분 남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 옆에 좌우에 4사람 이상씩 인사부터 한번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 옆에 좌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예의에 따라서 국민 의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태극기 쪽으로는 좀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극기 쪽으로는 조금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태극기 쪽으로는 조금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를 앞으로 당기시는지 네, 좋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초계같이 던지신 순국 선열들에 대한 뜻을 생각하며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제 느낌에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이거 없어지지 않겠나. 이게 나 혼자 돌발적인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해서 많은 각계각층의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아주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언제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또 심지어 여기 6.25가 일어나는 바로 근대사에도 T-34 전차가 불광동에 들어오고 있는데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있었다. 근데 이번에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한 번만큼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지켜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최초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최초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 가슴에 손을 놓고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하는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더니 찬성 반대 양쪽에 많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모름지기 기독교계 안에서는 특별히 목회자 세계는 거의 90% 이상 제가 하는 것을 절대 지지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이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민족과 국가 앞에 결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러하지 아니하실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좀 지각을 열어달라고 저희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일 단식 리레이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씩 금식을 하는 거니까. 했더니 전국 각지에서 저 지방에서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오겠다. 지금 대구에서 이미 와 계신 여기 몇 분들은 하루 아니라 자기는 3일을 금식하겠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많은 분들은 내가 금식은 못해도 금식하는 자리에 격려 방문을 하겠다. 이와 같은 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또 제안을 하기를, 이양 목사님이 나셨으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그 안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란을 빨리 개설해서 이번에는 연말까지 1000만 명이 한번 문재인 대통령 하야한다고 하는 이러한 청와대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보자 하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10명이 되든지 100명이 되든지 1000만 명이 되든지 일단 우리는 청와대에다가 그 사이트를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1000만 명이 청와대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대통령 그만해 하고 1000만 명이 만약에 거기에 올라간다면 정말 그분은 그만둬야죠. 또 촛불 시위를 통하여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을 됐다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촛불 시위 보다가 한 명이라도 더 모이면 그만둬야죠. 한 명이라도 더 모이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목회자가 우발적인 생각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각 분야에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 다 함께 5천만 국민이 공유하기 위하여 여러분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불러주시고 우선 시간 관계상 이재호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개는 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4대 강 왜 폐기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만약에 4대 강을 파괴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그만두라. 볼을 파괴하기 전에 당신이 그만두라 하는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이러한 주장을 2년째 계속해서 이번에 벌써 2분기에 마이너스 0.45입니다. 경제가 이 상태로 가면 국가는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의 최고의 권위와 전문가를 가지고 계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하시고 장관을 하신 최광 장관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자, 다음은 한미동맹 앞으로 위험한가 아니면 이미 끝났는가. 한미동맹 이미 끝났는가 우린 잘 모르지요. 근데 트럼프가 일본에까지 와서 3일 동안 골프 치면서 놀면서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지도 않고, 들리는 뒷말에 의하면 트럼프하고 그 아베하고 3일 동안 한 모든 대화가 대부분이 문재인 흉 받다랬다. 문재인 흉. 정신 나갔다고. 난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이 동북아를 방문하면 한국 방문이 촉이었습니다. 촉. 일본이 보조였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볼 때에 과연 한미동맹 현재 조소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 분야에 역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송영선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박수로. 네, 그 다음에 먼저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뭐냐. 주사파 정부입니다. 주사파는 이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 간첩인 신영복을 한국의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말을 하고, 간첩인 윤희상을 서독에 가서 그 부인을 시켜 헌화를 하고, 어제 그저께 또 6월 6일날 현충일날 월남전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5,000분 되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6.25 때 전사한 분입니다. 그분을 뒤에 앉혀놓고 뒤에 모셔놓고 겁도 없이 김원복을 국가의 유공자, 무슨 군대 창설자, 박헌영의 계열로서 북한으로 스스로 넘어가서 6.25를 전쟁할 때 한국으로 남침할 때 같이 내려와서 뒤에 계신 6.25 전사들을 바로 죽인 그 바로 당사자를 영웅으로 소개를 해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그분이 저와 같은 말을 겁도 없이 계속할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저분 속에는 주사파 사상이 꽉 찼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과거에 그쪽 동네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먼저 우리 이재호 장관님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똑같은 2시 시간에 이 행사를 또 벌려놓고 여기 오셔가지고 빨리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우리 이재호 장관님에게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3시, 2시 반 이 시간에 국회에서 또 4대 강도 해체 반대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또 참석해야 돼서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말씀하게 되는데 양해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 강에는 16개 보가 있습니다. 낙동강에 8개 보가 있고, 한강에 3개 보가 있고, 금강에 3개 보가 있고, 영산강에 2개 보가 있습니다. 이 16개 보의 역할은 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물탱크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지 않으면 전체 국민들이 식수가 고갈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용수, 산업 용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나라에 가뭄이 오면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4대 강이 정비되기 전에는 이 강의 그 바닥이 하상이 높아서 강 주변에 있는 마을보다가 하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지고 비가 많이 오면 이 물이 강둑을 넘쳐서 강 주변에 있는 마을로 물이 덮쳐서 해마다 홍수가 나면 피해가 납니다. 그 피해는 인명피해는 10년간에 약 1200명이 죽었습니다. 이래서 이 보의 기능은 물을 저장하고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보를 열어서 물을 빼고 강에 깔아앉아 있는 쓰레기 이런 그 부패된 것을 훑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강에 16개 보를 만들어서 오늘과 같은 수량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과학적인 이유도 없이 16개 보를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이 16개 보를 해체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이 보가 강둑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4대강 보를 만들 때 강 바닥을 전부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근 단군들에 쌓여있던 강바닥에 부패한 거 뭐 쓰레기 뭐 이런 거 전부 이걸 준설했는데 그 준설한 양이 남산이 한 5개 정도 되는 걸 준설을 해서 4대 강보를 긁어냈습니다. 옛날에 강을 정비한다 그러면 그냥 강폭만 넓혔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 강 바닥을 다 긁어내 갖고 물을 보관하고 물이 아무리 많이 와도 강둑을 넘치지 않도록 그걸 해서 남산 5개만한 분량의 강바닥을 준설해 냈습니다. 이 강바닥에 나오는 쓰레기가 약 286만 톤 정도 되는데 15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쓰레기를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을 깨끗하게 해서 물을 보관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체하겠다. 그러면 강이 어디 되느냐? 옛날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자랐던 그 강 또라물 있지 않습니까? 건천, 하천 그 썩은 물이 흐르는 조그만 개울물로 4대 강이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가서 물이 없어버리면 지금 국민의 65%의 식수가 4대 강에 해당되는데 식수 없어지죠.
용수, 산업 용수 없어지죠. 물이 곧 문명이고 물이 곧 생명입니다. 이 4대강 포를 해체하면 4대강이 옛날 건천, 하천, 또랑물로 돌아가 버리면 나라에 물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농법이 개량이 됐습니다. 옛날에 4대강 주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1년에 한 500만 원 수익을 봤으면 지금의 농사는 1년에 한 5억에서 10억의 덕을 봅니다. 왜냐하면 4대강 물이 있기 때문에 수막농법이라 그래서 그 강 주변에 3km 이내에 지하수를 파갖고 그 지하수 물로 채소 농사를 짓습니다. 오이, 도마도, 고추, 호박, 수박 이런 이 채소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리는데 강에 물을 빼보면 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3km 이내. 그럼 그 농산보를 해체하려면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걸 만들어야잖아요. 보호 해체할 수 있는 계획을 전부 세우기 위해서 25억을 조달청에 줘갖고 보호 해체 그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업체를 공모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보호 해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마스터 플랜을 짜고 보를 해체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50개의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한 업체도 입찰을 안 해버린 거예요. 25억짜리가 그냥 들어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입찰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보해체 자금은 안 되겠다 해서 환경부로 돈을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청와대는 어떤 짓을 하려나 그러냐면 25억을 한꺼번에 하니까 이게 돈이 많아서 응찰을 안 하니까 이걸 쪼개갖고 한 5억씩 쪼개갖고 여러 업체를 입찰시켜보자. 지금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영산강보는 이미 해체 결정이 났습니다. 그 해체 결정이 났는데 이것을 이제 7월 달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해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체 결정한 환경부 자문위원들은 이 물관리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청와대가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해체 결정해놓고 자기네들이 또 그걸 결정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물관리위원들을 교섭을 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금강영산강보 해체 결정을 한 그 자문위원들을 다시 물관리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지키는 4대 공보 지키는 것은 국가 수호의 운동이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사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에 소단지, 국단지가 안 던져지니까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년 전과 같은 IMF가 온다면 국민들이 손자, 손녀의 금반지, 금숟가락 내놓으며 경제를 살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분명 더 잘 살고 있는데도 애국심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긴 역사 동안 나라를 어려울 때마다 살린 것이 국민입니다. 지금 경제와 안보가 엉망입니다. 살기도 어렵고 안보가 사라지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36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도 공짜가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떠든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여 얻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칠이 왜 위대합니까? 챔벌린 수상이 히틀러를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영국은 절대 걱정 안 해도 된다. 히틀러가 우리는 침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더라면 영국은 오늘날의 영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히틀러가 아니라 처칠은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5월 4일, 5월 9일 두 차례나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날라왔지만 우리 군 통수권자,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나섰어 이것이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깬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정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폈습니까?